옆집 김 여사는 간헐적 단식으로 오골력을 빼고 혈압 약까지 줄였다는데 TV에서는 의사들이 나와서 16시간 굶으면 몸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어딜 가나 간헐적 단식 열풍입니다. 마치 회춘의 묘약처럼 이야기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끔찍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노인들이 잘못 따라하면 근육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게 된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과연 간헐적 단식은 우리 60세 이상에게 기적의 회춘 비법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도끼일까요? 오늘 실버클리닉에서는 30년간 노년 영양학을 연구해온 제가 직접 그 위험한 진실과 놀라운 효과, 양날의 검과 같은 간헐적 단식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60세 이상의 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 손실과 저혈당 위험 없이 오직 회춘의 효과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음식을 약으로 삼아 병을 예방하는 법을 더 깊이 연구해 온 의사 김소연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한 부류는 원장님,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저도 한번 해볼까요? 라며 희망에 찬 눈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원장님, 아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해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라며 불안한 표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누군가에게는 위험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이라는 놀라운 현상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낡고 병든 세포 찌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몸속에 계속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암세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대청소 시스템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주변에 낡고 병든 세포 쓰레기들을 스스로 찾아서 잡아먹고 그것을 분해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과정입니다. 몸속 대청소를 통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 몸이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바로 이 자가포식의 원리를 규명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간헐적 단식은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정말 대단하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바로 여기에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건강한 세포는 세포 쓰레기만 쏙쏙 골라서 청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약해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쓰레기와 아군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졌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간헐적 단식으로 지방을 태울 때 어르신들은 근육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60세 이상에게 가장 치명적인 심식괸팔 단식의 위험성과 근육은 지키면서 오직 세포 쓰레기만 청소하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유일한 황금 단식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가포식이라는 우리 몸의 놀라운 대청소 시스템 정말 매력적이지요. 하지만 앞서 경고해 드린 것처럼 이 강력한 청소기를 잘못 사용하면 집안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귀한 가구까지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심식-8 단식법 안지 우리 60세 이상에게는 특히 위험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8 단식법이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전고 12시에 첫 식사를 시작해 저녁 8시까지 모든 식사를 마치는 방식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체지방 감소와 자가포식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충분한 근육량과 효율적인 신진대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16시간의 공복을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60세 이상의 몸은 다릅니다. 첫째,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적으로 매년 1%씩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하는 에어백이며 천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보일러입니다. 이런 소중한 근육이 16시간이라는 긴 공복 시간 동안 단백질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먼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최희숙 어머님의 사례가 바로 이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머님은 텔레비전에서 본 16.8 단식을 2달간 엄격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체중은 4kg나 줄었고 처음에는 기뻐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조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의 근육량은 위험할 정도로 감소해 있었고 골다공증까지 심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젊어지려고 한 건데 이제는 걷는 것조차 무서워요. 둘째, 저혈당 쇼크 가래의 위험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16시간의 공복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처방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공복을 유지하면 약효는 도는데 몸속에 당이 없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도 노년기에는
췌장의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져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기 쉽습니다. 긴 공복 후 첫 식사를 했을 때 오히려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0세 이상은 자가포식의 혜택을 영영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맞는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대청소 스위치는 켜되 근육이라는 소중한 가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방법. 잠시 후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60세 이상을 위한 유일한 황금 단식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16.8이라는 위험한 함정을 피하고 우리 60세 이상의 몸에 맞춰 설계된 근육 손실 없이 오직 자가포식의 혜택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황금 단식 시간표. 그것은 바로 파미소, 파로세이, 하리지 법칙 카네트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7x7의 법칙이란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은 식사를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오전 8시에 하셨다면 그날의 마지막 식사인 저녁 식사를 오후 8시 이전에 마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죠. 원장님, 고작 12시간 굶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16시간, 18시간씩 단식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노년 건강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가포식 스위치는 공복 후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즉, 12시간의 공복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몸의 대청소 시스템을 안전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16시간이라는 무리한 도전을 하다가 근육과 건강을 모두 잃는 대신 우리는 매일 밤 잠자는 시간을 활용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이 7디어밀리 법칙의 가장 큰 장점은 하람산닥트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16.8 단식은 사회생활이나 가족과의 식사 약속 때문에 며칠 하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식이라는 고통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라는 현명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으로 권해드렸던 분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올해 88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늘 저녁 9시 드라마를 보시면서 과일이나 떡을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높게 나오셨죠. 제가 어머니 딱 2주만 저녁 8시 이후로는 따뜻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아보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입이 심심해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구나. 속이 편안하니 잠도 더 깊이 자는 것 같아. 2달 후 어머니의 공복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늘 달고 사셨던 소화제를 찾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7212 법칙은 특히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더욱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면 위산이 역류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을 따라하는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해하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12시간의 공복, 그리고 12시간의 건강한 식사,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12시간 동안 배가 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단식을 깨지 않으면서도 허기를 달래주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착한 간식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12시간의 공복이라는 현명한 약속,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저녁 8시 이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출출함이 밀려올 때의 그 유혹, 저도 잘 압니다. 이때 무심코 집어먹는 과자 한 조각, 과일 한 쪽이 밤새 애써 지켜온 공복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단식의 효과는 깨지 않으면서 허기와 갈증을 건강하게 달래주는 고마운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허락하는 공복 시간에 드셔도 괜찮은 착한 음료와 간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군은 바로 첩원도 따뜻한 허브차, 카크차입니다. 특히 캐모마일, 페퍼민트, 루이보스 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허브차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캐모마일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도와주고 페퍼민트는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카페인이 전혀 없는 루이보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향기로운 온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 꿀이나 설탕을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식을 깨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조화천 맑은 채소 육수, 요초입니다. 멸치나 고기 육수가 아닌 양파, 무, 대파 뿌리, 다시마 등을 넣고 푹 끓인 맑은 국물입니다. 이 채소 육수에는 우리 몸이 공복 중에 잃기 쉬운 각종 미네랄과 전해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허기짐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단식 중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이나 기운 없는 증상을 예방해 줍니다. 소금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육수를 따뜻하게 데워서 국물만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면 뱃속이 든든해지면서 놀랍도록 기운이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채소 육수를 보온병에 담아두고 저녁 늦게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드셨는데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낫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원군은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방울토마토 2-3알 또는 오이 몇 조각입니다. 원장님, 음식을 먹으면 단식이 깨지는 것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아주 소량 섭취하는 것은 혈당과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엄격한 의미의 단식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허기를 참기 힘들 때, 씹는 즐거움이 간절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과자나 빵 한 조각을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나쁜 간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발암된 과일 아람베르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공복 상태의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여 단식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저녁 식사 후 먹는 과일 한 조각이 밤새 노력한 당신의 건강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 칼로리라고 적힌 음료수나 커피 믹스도 피하셔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비록 칼로리는 없지만 우리 뇌를 속여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만들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복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절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안전 경고입니다. 잠시 후 당신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시기 전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점검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점검해야 하듯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주는 이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유행이라고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건강을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식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처방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약효는 계속 작용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몸속에 들어오는 당은 없으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 심한 어지럼증, 손떨림을 넘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신데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약을 처방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사 시간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근감소증이 이미 심하게 진행되셨거나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만인 저체중 어르신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령이 단식의 가장 큰 위험은 근육 손실입니다. 이미 근육량이 부족하고 마른 상태에서 추가로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얼마 없는 생명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식보다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셋째, 과거의 윗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앓으셨거나 현재 활동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긴 공복 시간은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비어있는 위를 자극하여 기존의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단식보다는 소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넷째, 암 투병 중이시거나 최근 큰 수술을 받으신 분 또는 특정 섭식장애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 역시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고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인위적으로 영양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식량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15웬미 법칙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강법을 시작할 때는 항상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뢰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단식을 시작한 후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불쾌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즉시 중단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TV 속 젊은이들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 60세 이상의 몸을 위한 현명한 지혜로 재탄생한 10V 112 법칙, 여러분의 건강 시계를 되돌리는 새로운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실버 클리닉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건강을 위해 무작정 굶고 계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안전한 건강 정보를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저희 클리닉의 회원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맞춤 건강 처방전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간헐적 단식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공하셨든 혹은 힘드셨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C211을 한 달 해보니 아침이 정말 가뿐해졌어요. 와 같은 성공담은 다른 분들께 큰 용기를 줄 것이고 저는 해보니 어지러워서 중단했어요. 와 같은 경험은 다른 분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식 외에 어떤 건강 주제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자꾸만 쑤시는 무릎 통증,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불면증, 아니면 자꾸만 옅어지는 기억력 문제이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가장 큰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실버 클리닉이 그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노화 방지 N 장수비법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세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식탁 비밀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릴 또 다른 놀라운 지혜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저희 실버 클리닉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